안녕하세요. 주스TV의 주스입니다. 오늘은 최대한 영상을 짧게 대장주를 매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사례로 들 종목은 폭염 테마주인 파세코와 신일전자입니다. 잠시 차트를 볼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신일전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신일전자를 폭염 테마주가 파세코인데 신일전자를 매수했던 이유는 단지 요때쯤 매수를 했는데 단지 황금성과 그때 종가의 이격도가 파세코는 22% 신일전자는 11%라서 좀 더 눌림을 주고 반응을 할 때 이격도는 점점 가까워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파세코가 좀 더 빨리 떨어질 거고 밀어 올리면은 이미 가까운 신일전자가 먼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일전자를 매수를 했는데 사실상 테마성 있는 종목을 매수할 때는 무조건 대장주를 매수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격도 때문에 대장주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정보를 제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괜히 거기에 꽂혔던 거죠. 그래가지고 신일전자를 매수를 했다가 오늘 피를 봤습니다. 오늘 일봉을 보시면은 파세코는 고가가 16.96% 거의 한 17%고요. 종가가 10%에서 종가를 했습니다. 신일전자는 고가가 5.8% 밖에 못 갔어요. 그리고 종가는 1.79%죠. 이 사례만 봐도 충분히 왜 대장주를 사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볼 수도 있지만 눌림을 당할 때도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등을 살짝 줘요. 반등을 줬다가 처음 눌림 시작했는 것보다 위쪽에서 출발을 했죠. 오늘. 근데 이등주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반등이라면 반등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내려와서 눌림을 시작했는 그 위치에서 계속 횡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보다 아래쪽에서 오늘 스타트를 끊었죠. 결국 눌림을 시작했는 금액을 조금밖에 못 넘겼어요. 이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와 이등주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특징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봅시다. 대장주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대장주는 어느 테마성이 딱 터졌을 때 상승시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올라가겠죠. 그리고 테마성이 종료가 됐을 때 하락시에는 나중에 반응을 해요. 테마성이 죽어가지고 이제 급락을 하고 있을 때 꼴등주부터 순차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준비를 할 시간이 생기겠죠. 그리고 대장주는 상승시 먼저 반응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상한가를 도착할 때 먼저 도착을 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예시로는 얼마 전에 에이프로젠 삼양제 있죠. 그때 HNC가 20 몇 프로 30% 딱 상한가를 딱 찍었을 때 2등인 KIC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 근처에서 이제 살짝 넘어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3등주인 제약인가요? 에이프로젠 제약인가? 그 종목은 10%를 한 15%도 못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딱 반등하는 시점에 그 종목을 우연찮게 봤거든요. 그래서 1등주 같은 경우 상한가 도착했을 때 2등주가 20% 좀 넘어가니까 이거 매수할까 이러다가 일하는 중에 그리고 안 했는데 걔가 도착을 했고 나중에는 3등주가 걔는 상한가를 한동안 못 찍고 막 계속 왕장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상한가를 결국 갔는데 이렇게 1등주, 2등주, 3등주가 가는 순서가 상한가를 찍는 순서가 딱 정해집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갔을 때도 3등주나 2등주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끝까지 종가까지 유지를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한 번씩 떨어진다든지 두 번씩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점 이제 감안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음은 2등주하고 3등주는 쭉 떨어지기만 하는데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성이 중에서 떨어지더라도 한 번씩 반등을 줬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떨어지는 추세도 훨씬 약하다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급락이 왔을 때 다른 종목은 뭐 예를 들어 하한가를 가는 과정이라고 치면은 쭉 떨어질 때 대장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응을 할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하한가를 다 못 갔을 때 3등주가 예를 들어 20% 털리고 2등주가 15% 털리면은 대장주는 뭐 10% 미만으로 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가 생길 때 피해가 훨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를 꼭 찾아야 된다라는 점.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3등주하고 2등주가 예를 들어 빠지는 거를 발견을 했으면은 대장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매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의 이유로 대장주를 매입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고요.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대장주를 매수를 하고 상한가를 가면 다시 2등주를 매수를 하고 3등주를 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상한가까지 대장주가 5% 남고 뭐 2등주가 10%를 남았다. 그럴 때 그냥 2등주를 사가지고 상한가를 찍고 수익 실현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하지만 스윙이나 홀딩 해가지고 스윙이나 장기 투자로 가실 분들은 무조건 대장주가 5% 남았다고 해가지고 2등주 10% 남았으니까 나 2등주 사야지 하고 2등주 사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위에 말씀드렸던 이유로 만약에 연상, 3연상을 갔을 때도 훨씬 더 빠르게 그 연상을 가고 또 한번 눌림을 줬다가 갈 경우에도 눌림 때 피해가 훨씬 줍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에서 파세코하고 신일전자에 봤을 때도 그걸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꼭 홀딩을 하시거나 장기 투자로 가실 분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5% 10% 수익을 보고 대장주를 가지고 있는 걸 매도를 하고 2등주 3등주로 넘어가시는 것은 비추합니다. 예. 꼭 대장주를 홀딩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장주를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그 테마성을 딱 찾을 때 과거에 어땠는지를 한번 보면 돼요. 그래, 과거에 대장주였던 놈이 이번에도 대장주가 될 확률이 높고요. 다만 그 신일전자 같은 경우 예전에 폭염 대장주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강력한 파세코라는 종목이 등장을 하고 뭐 창문형 에어컨인가요? 뭐 그런 게 히트를 치면서 어느부턴가 대장주가 파세코로 바뀐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너무 생각이 깊게 빠졌다는 대장주가 너무 급하게 치고 올라가 가지고 그 이동평균선하고 이격도가 너무 높아지면은 갑자기 2등주가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일시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대장주를 그냥 넘겨받고 쭉 가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테마성이 터졌다. 뭐 에이프로젠 관련해가지고 셀트리온이 예시로 좋을 것 같은데 뭐 셀트리온이 뭐 무슨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뭐 임상 완료가 됐다 하면은 이게 헬스케어랑 뭐 애들 있잖아요. 그냥 셀트리온이랑 그런 애들 중에 이제 먼저 반응을 하는 애가 대장주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래량, 정확하게는 거래 대금이 좀 더 높은 애가 대장주가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입이 높을수록 대장주가 될 확률이 높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는 제가 얘기 드렸듯이 대장주는 바뀌기도 한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 못했고 심지어 샀을 때보다 마이너스라서 지금 마이너스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